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주치 MC 이경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춘기를 이기는 건 갱년기뿐이다. 한 집에 사춘기와 갱년기가 함께 있으면 갱년기가 이긴다네요. 사춘기도 못 당한다는 갱년기. 오늘 당신의 건강주치의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건강주치 만나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권정은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주치의 진단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건강주치의 진단은 갱년기입니다. 이 갱년기, 저희 어머니께서도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봐서 잘 아는데요.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질환이지만 생각보다 힘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갱년기 뭔가요?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난소가 노화가 되면서 난소 안에 있는 난포의 개수가 줄어들고 또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폐경입니다. 폐경이 시작되는 시기는 되게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50대 전후에 폐경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늦은 나이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만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폐경이 끊기고 나서 1년까지를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데요. 가임기에서 폐경 이행기를 지나 폐경기에까지 이르는 시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갱년기의 원인이 폐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은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여성 호르몬의 생산이 떨어지면서 여러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요. 사춘기가 되면은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여성 호르몬으로서 자궁과 유방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수정란이 착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갱년기가 되면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월경이 중단되게 됩니다. 폐경기가 되기 전부터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갱년기, 사실 여성이라면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폐경이 찾아올 텐데요. 그래서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갱년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갱년기도 참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나오신 김에 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하나하나 좀 팩트 체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갱년기에 대한 헷갈리는 사실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경이 오면 무조건 갱년기 증상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건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아까 뭔가 갱년기의 원인이 폐경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거짓입니다. 우리나라 폐경 여성 중에서 증상을 느끼는 분들은 89%로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열성 홍조 증상이 61%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대로 약 10%의 여성에서는 갱년기에 증상 없이 지나간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폐경이 갱년기의 원인인 건 맞지만 모두 다 갱년기 증상을 느끼는 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폐경이 오면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빨리 늙는다. 좀 무서운 질문입니다만 답변해 주시죠. 네, 이거는 안타깝게도 진실입니다. 아, 정말요? 너무 무서운데요, 선생님? 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열성 홍조라든지 발한 등의 증상이 생기는 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기는 하고요. 네. 그거 외에도 우리 귀에 있는 전정기관도 급격하게 노화를 시키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뇌의 기능에도 혼란을 주게 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건망증이 자주 생기기도 하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도 영향을 주게 되면서 심계항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뿐만 아니라 요거는 많이들 신경 쓰시는 부분인데 네. 피부의 콜라겐 합성에도 영향을 주게 되다 보니까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많이 지고 또 수분감이 떨어지면서 네.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는 증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모든 네. 것들이 다 여성분들이 지금 다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항염증, 항노화, 항산화, 그리고 과도한 면역 기능 억제 기능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체 통증이 생기거나 만성 피로 같은 증상도 발생할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근골격계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에 정말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서운데요? 폐경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그렇죠.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폐경이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럼 주치의를 믿으셔야죠. 아, 역시 저희가 주치의를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치의를 한번 믿고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폐경 이행기에도 임신을 할 수 있다. 네, 이건 진실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이거는 제가 폐경 이행기 여성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폐경 이행기라고 해서 생리가 불규칙하게 하는 시기에도 네. 결국 생리를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배란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배란기에는 누구나 임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57세에 자연 임신의 사례도 보고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네. 저희 병원에서도 폐경기에 가까운 직원분께서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셨고 만삭의 건강한 아기를 늦둥이를 출산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이행기라 하더라도 항상 피임에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또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물론 이제 임신이 요즘은 또 잘 안 되는 추세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아예 그냥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폐경 이행기에도 가능은 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나 네. 또 좋은 천사가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 갱년기 뭔가 무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 든든한 그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전 그 방법 빨리 듣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주치의의 맞춤 진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주치의님, 네. 갱년기 때가 되면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불규칙한 월경 주기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여성 호르몬 감소에 의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로 나누어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가장 힘들어하시는 증상들은 급성기 증상인데 한 50% 정도의 여성에서 열성 홍조, 갑작스럽게 얼굴이 더워지고 붉게 달아오르는 그런 증상이라든지 야간 발한, 그다음에 심계항진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증상을 가지고 가장 많이 오세요. 그냥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더워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시거든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밤에 막 덥다고 맞아요. 네. 덥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네. 거 다 갱년기 증상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가장 흔하게 알고 있고 또 가장 흔하게 생기는 갱년기 증상입니다. 또 이 증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 등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 시기에 내가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라고 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를 보러 갔다가 오히려 이거는 갱년기 증상 같으니까 산부인과에 가보세요 라고 해서 산부인과로 의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 증상뿐만이 아니라 질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질 건조증이나 질 위축증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빈뇨, 화장실에 자주 가는 증상, 그다음에 요실금, 그다음에 방광염 등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질이 건조해지면은 성관계를 할 때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질 자체가 취약한 상태가 돼서 질염이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아, 정말 콕 포인트를 아주 잘 집어주셨습니다. 그럼 빨리 저 그 갱년기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듣고 싶어요. 바로 주치의의 특급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건강주치의님, 갱년기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네, 이제 흔하게 호르몬 치료라고도 말씀을 하시고요. 정확한 용어로는 호르몬 대체 요법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 갱년기 증상 자체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이 떨어진 여성 호르몬의 수치를 일부 보충을 해줌으로써 증상의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렇지만 약 먹기 싫어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약물 치료라고 했을 때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 갱년기도 사춘기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약 꼭 먹어야 되나요, 선생님? 우선은 폐경 여성 중에서 중등도 이상의 혈관 운동 증상, 즉 야간 발한이라든지 아니면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사실 무조건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기는 하고요. 하지만 내가 증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 대체 요법 자체가 골밀도를 높여주면서 골다공증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함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 목적을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증상들 말씀드렸는데 네.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하게 되면은 그런 급성기 증상뿐만이 아니라 질이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비뇨 생식기 쪽에 불편감이 생기는 것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기는 하고요. 다만 내가 이전에 자궁 내막암을 앓은 적이 있거나 유방암 등의 호르몬 의존성 종양의 기억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 이외에 다른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그래도 다행입니다. 뭔가 방법이 있다고 하시고 그 방법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속 시원하게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요. 모든 병은 사실 그냥 미리 예방하고 안 걸리는 게 최고잖아요. 그러면 갱년기도 미리 예방할 수 없을까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갱년기를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흡연 자체가 폐경을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너무 영양 결핍이 있거나 채식주의자이거나 또 너무 마르신 경우에도 폐경이 좀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예방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갱년기가 오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인지를 하고 그 즈음에 갱년기와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산부인과 질환들을 이해하고 또 이 나이대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정확히 알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맞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갱년기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면 잘 지나가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갱년기에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연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고요. 그거 외에도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유제품 등 고칼슘 식품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매일 칼슘 제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방법, 금연,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 세 가지는 사실 지금까지 저희 모든 질환들 다룰 때마다 나왔던 단골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정말 만병통치약이자 완벽한 열쇠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게 의문이에요. 항상 환자분들께 잘 좋은 음식 드시고 운동하세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막상 저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잘 챙겨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까먹지 않고 이렇게 기억하고 실천하려는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조금씩이라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네. 지금 이제 녹화하면서 궁금한 질문인데요. 선생님, 남성분들도 갱년기 느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꽤 많이 계시긴 하는데 네. 제가 좀 보니까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스태프분들 중에서 갱년기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 많은데요? 네, 제가 보니까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다들 집중을 안 하시게 되셨는지. 역시나 남성도 갱년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면 나타나는 증상들도 여성분들이랑 비슷한가요?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여성은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서 남성들은 호르몬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여성만큼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고요. 네. 실제로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비뇨의학과에서 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해주시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갱년기가 아닐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비뇨의학과에 가서 또 진단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맞습니다. 갱년기는 여성분들에게만 찾아오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갱년기 증상이 심하게 좀 느껴진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느껴진다 싶으시다면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덕분에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잘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지나가겠거니 하고 넘기는 편이기는 한데 이거 그냥 갱년기 증상은 그냥 넘겼다가 노년의 삶이 참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걸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해진다 싶으시면 그냥 꾹 참지 마시고 나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폐경이 오는 시기가 되면은 이 폐경 자체에 의해서 호르몬의 감소에 의한 심리적인 변화도 생기고 이랑 더불어서 내가 여성성을 잃었다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대 사회에서는 폐경기 이후의 삶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폐경기 이후에도 폐경 이전에 못지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갱년기가 오는 게 전혀 무섭지 않아졌습니다. 제2의 전성기 듣기만 해도 설레는 단어인데요. 정말 힘이 불끈 솟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건강주치의님 덕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방송 보고 이 제2의 전성기 모두 다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갱년기 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건강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주치의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